AI의 심장, 그 엔진을 두고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GPU와 TPU의 대결인데요. 오늘 이 거대한 하드웨어 전쟁,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생성형 AI가 세상을 바꾸면서 뭐랄까 어마어마한 양의 연산 능력이 필요해졌잖아요. 바로 이 AI 혁명을 대체 뭘로 구동할 거냐, 이걸 두고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링 위에는 두 명의 거인이 서 있죠. 한쪽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쿠다라는 막강한 생태계로 오랫동안 왕좌를 지켜온 챔피언, 엔비디아의 GPU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강력한 도전자, 구글의 TPU가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둘이 프로그래밍을 바라보는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쿠다는 마치 수동 변속기 차량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자가 모든 걸 직접 제어하는 거죠. 반면에 TPU는 어떠냐?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 알아서 최적의 경로로 데려다주는 그런 자율주행차 같은 녀석입니다. 먼저 쿠다의 즉시 실행 모드부터 볼까요?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개발자가 명령을 내리는 즉시 바로바로 실행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마치 운전자가 기어를 넣는 순간 차가 즉각 반응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TPU의 그래프 모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요, 일단 시동 걸기 전에 전체 여정, 그러니까 계산 계획을 전부 다 짜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에 실행하는 거죠. 이게 대규모 작업,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 같은 걸 할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인 이유입니다. 실제 코드를 보면 이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보세요. 쿠다 코드는 그냥 데이터를 디바이스로 바로 보내죠. 그런데 TPU 코드는 토치 엑셀레이라는 특별한 라이브러리를 써서 먼저 최적화된 계산 계획, 즉 그래프를 만듭니다. 바로 이 계획을 짜는 단계가 TPU 효율성의 진짜 비밀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차이가 각각의 강점과 약점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큐다의 힘은 뭐니 해도 바로 이 생태계입니다. 이건 그냥 표준이에요, 표준. 거의 모든 AI 프레임워크, 모든 라이브러리가 큐다를 기본으로 지원하니까요. 이게 개발자에게 주는 유연성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하지만 도전자의 무기는 달라요. 바로 순수한 효율성, 가성비입니다. 특히 어마어마하게 큰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TPU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능으로 비용을 확 낮춰줄 수 있거든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주죠. 결국 이건 선택의 문제, 트레이드오프입니다. 쿠다의 엄청난 유연성과 거대한 생태계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TPU의 압도적인 비용 대비 성능을 택할 것이냐. 하나는 뭐랄까 범용성의 왕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성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제 전쟁터가 하드웨어 그 자체에서 그걸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을 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1단계,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소프트웨어로 거대한 요새를 쌓아 올렸죠. 개발자들을 그 안에 가둬둔 거예요. 그런데 2단계, 구글과 메타가 손을 잡고 토치 TPU라는 동맹을 결성합니다. TPU 사용을 GPU만큼 쉽게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3단계, XLA 같은 오픈소스 컴파일러라는 다리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이 다리들은 어떤 하드웨어에서든 코드가 돌아가게 해서 엔비디아의 그 높은 성벽을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구글의 전략은 명확해요. 바로 수직 통합입니다. 자기네 TPU 하드웨어랑 파이토치 같은 소프트웨어를 구글 클라우드 안에서 완벽하게 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비 수익률, 즉 ROI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만의 같은 자기네 모듈들도 다 TPU로 돌리고 있잖아요.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이쪽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바로 성능의 절대 우위죠. 블랙웰, 루빈 같은 새로운 칩으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성능 격차를 유지하면서 슈다 생태계는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명실상부한 AI 공장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그럼 개발자나 기술 리더인 여러분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어요?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챔피언의 안정성인가요? 아니면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도전자의 파괴적인 잠재력인가요? 하지만 여기서 전문가들은 아주 현명한 조언을 합니다. 진짜 이기는 전략은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양쪽 모두를 대비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코드를 특정 하드웨어에 꽁꽁 묶어두지 마세요. 파이토치 라이트닝이나 허깅페이스의 엑셀러레이트 같은 추상화 라이브러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훨씬 민첩해지고 나중에 어떤 하드웨어가 대세가 되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이 하드웨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겁니다. 여기서 진짜 승자는 가장 강력한 칩을 가진 회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떤 칩 위에서도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코드를 가진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과연 여러분의 코드는 미래의 하드웨어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